채소이든 과수이든 작물 재배에서는 가장 첫째가 일조량이고 토양 조건입니다. 토양 조건 중 첫째가 각 작물에 알맞은 pH, 즉 산도입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백약이 소용없죠.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양분도 흡수하지 못하죠. 우리나라 대부분 화강암 토질이어서 석회를 넣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또는 경년 3년마다 석회를 넣어줍니다. 이에서 준 석회가 용탈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석회는 염기성 물질이므로 산성 토양과 섞여 중화가 됩니다. 토양 산도 개량을 위하여 넣는 석회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생석회, 소석회, 그 외 비료로 쓰이는 석회고토, 칼슘 유황비료, 심지어 인산비료로 쓰는 용성인비도 약간의 토양 개량 효과는 있습니다. 토양 개량의 효과는 당연히 그 물질이 얼마나 염기성을 띠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러니 토양이 많이 산성 땅인 경우는 휴경기에 생석회가 좋고 다음으로는 소석회가 되겠죠. 그렇지만 산성도가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칼슘 유황비료나 용성인비 등으로 비료를 써도 충분할 것입니다. 작물에 필요한 영양소에서도 칼슘이라는 것이 있죠. NPK 다음으로 많이 필요한 네 번째 영양소로서 세포막을 형성하니 열매를 단단하게 해주고 각종 병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죠. 작물에 칼슘이 부족하면 그 열매에 나타나죠. 고추, 토마토, 무, 배추, 과일 열매가 매끄럽지 못하고 아래의 사진처럼 되죠. 토양 계량제로 쓸 때는 흔히들 석회를 뿌린다고 하고 작물에 줄 때는 칼슘을 공급한다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농사 유튜브 영상이나 제 채널의 댓글을 통해 석회와 칼슘은 다른 것이다. 또는 석회는 칼슘 비료가 아니다. 또는 토양 계량으로 뿌린 석회는 작물에게는 아무 효과를 주지 못한다. 또는 석회를 뿌려도 칼슘 비료는 따로 줘야 한다 등 석회와 칼슘 비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강가의 조약돌 생각이 납니다. 검은 조약돌과 흰 조약돌을 줍기 위해 양동이를 2개 들고 가보면 양동이에 담을 조약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한 돌도 있고 한쪽은 검고 한쪽은 흰 돌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서도 모두 맞는 말도 없고 모두 틀린 말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말은 드러난 말보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언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 발언지는 칼슘 연면시가 필요하다는 또는 땅속 석회를 너무 믿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손바닥 농장이 본 영상을 올리는 것은 누구 얘기를 반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드러난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저변에 있는 원리가 언제나 중요하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양 계량으로 쓰이는 석회를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먼저 가장 효과가 있는 생석회부터 살펴봅시다. 그 물질의 성분을 알아보려면 아무리 화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분자식, 화학식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생석회 화학식은 아시다시피 CaO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낙칼슘이죠. 산소와 칼슘이 결합된 물질이죠. 이 생석회가 토양에 섞이면 물과 반응하여 수산낙칼슘으로 변하죠. 그 과정에서 열도나고 살균, 살충 효과가 다소나죠. 옛날에 구제기 창고를 할 때 축사장 부근에 생석회를 뿌려 지나가는 자동차의 바퀴를 소독하였죠. 이렇게 해서 수산낙칼슘, 바로 소석회가 되는 거죠. 앞에 표에서는 없었지만 석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토양 계량 효과는 있습니다. 석고의 화학식은 CaSO4, 바로 황산칼슘이죠. 비록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모두 칼슘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학 문외한이지만 물질의 기본 성질을 찾으려면 화학식을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럼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석회 속에 칼슘 성분이 들어있다고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감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하는 대표적인 물질 쇠도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녹이 씁니다. 모든 물질은 속도의 차이지 모두 변하며 다른 원소와 결합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분해되기도 합니다. 토양 속에 들어간 각종 석회들은 물에 의해서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겁니다. 다만 그 분해되는 속도가 우리가 칼슘제로 흔히 쓰는 연마칼슘이나 실산칼슘, 인산칼슘 용액보다는 더 느리다고 봐야죠. 칼슘 비료 중에서도 효과가 빠르던 이들 수용성 칼슘제도 땅에 뿌리면 우리가 목적할 때 바로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뿌리에 살포하기보다 더 속발복 있게 효과를 보는 연면시비도 칼슘 50% 흡수율이 무려 4일입니다. 제대로 모두 흡수되려면 일주일이 더 걸린다는 셈이죠. 잎으로 침투되어도 식물체 내 이동도 어렵습니다. 잎으로 간 칼슘이 정말 가야 할 열매로는 이동이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 옆면 살포를 해도 열매도 해야죠. 이러니 이런 것도 땅에 살포하면 이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칼슘은 땅에서 분해되어 Ca2 양이온으로 흡수되는데 같은 양이온인 아모니아 태질소, 가리, 마그네슘보다 순번이 D입니다. 흡수되는 것도 느리지만 뿌리에서도 필요한 열매로까지 가는 동안도 정말 하세월입니다. 다른 약물은 뿌리 전체에 흡수되는데 칼슘은 뿌리 끝 선단에서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칼슘 성분 자체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보통 뿌리가 흡수하는 칼슘 성분은 우리가 토양 계량제로 준 생석회, 소석회, 석회고토, 칼슘 유황비료, 용성인비소고, 칼슘 성분이란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연마칼슘, 수용성 탄산칼슘, 질산칼슘, 또 인산칼슘액을 토양에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에 잘 녹으니 연면 시비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조건에도 평상시에는 칼슘은 뿌리에 흡수되어 작물 곳곳 필요한 것에 운반되어집니다. 문제는 그게 원활하지 못해서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이죠. 그때 토양의 칼슘 비료를 살포할 농부는 없죠. 바로 연면 시비입니다. 이러한 긴 얘기를 하다 보니 오해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를 들을 때는 얘기 속의 저변에 있는 언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표면에 있는 말만 듣기 때문이고 또 그대로 퍼져 와전되었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한마디로 칼슘이 부족해질 때는 토양에 살포한 칼슘 성분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표면에 있는 말, 석회와 칼슘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말만 다르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토양 계량제로 줄 때나 다른 일에 쓰일 때는 석회로, 비료 영양소로 쓰일 때는 칼슘으로 흔히 그렇게 불려질 뿐입니다. 생석회의 다른 이름은 산화칼슘, 소석회는 수산화칼슘, 석고는 황산칼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회에서도 다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그렇지 주 성분은 CaCO3, 탄산칼슘입니다. 분해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토양 속에서 분해되어 칼슘으로 흡수되어집니다. 석고 같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황도 흡수되어져 양분원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농사 짓는 농부가 화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는 비료 제대로 알려면 분자식, 즉 화학식을 찾아보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화학식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특정 비료 화학식을 찾아보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Ca, 즉 칼슘이죠. 그 외에 궁금한 것은 남은 성분이죠. 여기 토양 계량제로 쓰이는 석회, 칼슘제로 연면 시비하는 칼슘비료 모두 망라해 놓았습니다. 불리는 이름이나 화학식 별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분해되고 흡수하는 속도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성분들은 언제 일어나도 분해는 일어나고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로 결합되기도 합니다. 이건 비료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한 걸 알 수 있습니다.